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리보세라닉 관련해서 유방암 자, 오늘 종가상으로 주가는 10만 1,100원 정도에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장중에 이제 기사가 나와서 뭐 올라갔다가 이제 윗꼬리 형태가 많은데, 자, 오늘도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고, 오후에 이제 관련 기사가 좀 이제 떴죠. 자, 내용 좀 살펴보면 리보세라닉 관련해서 이미 이제 중국 쪽에서는 이제 2014년도부터 이제 위암 쪽에서는 그 3차 치료제로 허가받아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기대가 높았던 게 이제 유방암, 유방암, 뭐 대장암, 그 다음에 이제 간암, 폐암. 그러니까 고형암 쪽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암 5가지 관련해서 항상 이제 기사가 되는 부분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유방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효과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런 효과가 있었을 때 이제 항서제약과 더불어서 이 글로벌 임상 3상에 관련되는 어떤 부분들은 계속 이제 얘기가 되었던 바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님이 이 캄넬리주맙에 이어서 플로조파립과 병용에서도 연이어 이제 높은 치료 효과를 내면서 HLB 간암 신약 허가 이후에 이 다양한 인디케이션 확장 관련되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좋은 어떤 이제 구체화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FDA 간암 신약 허가 결정 포드파 꼴 데이터로 보시게 되면 이제 5월 16일이니까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거래일수로 보면 이제 3거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제 언제든지 뭐 카운트다운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HLB 내부적으로는 허가를 자신하면서 이후에 진행될 수 있는 상업화와 이제 간암 관련해서도 네오어주반트, 어주반트, 색전술 관련되는 국소치료와 전신치료의 치료 옵션의 다양화 관련되는 부분과 인디케이션 확장까지 계속 이제 검토를 하면서 빠르게 이제 추가 이제 임상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항서제약의 캄넬리주마뿐만 아니라 항서제약이 이제 성장 동력원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여러 이제 기타 그 물질 관련 중에서도 이제 플루조파릭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병용에서 높은 치료 효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 리보세라림은 이제 표적 항암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뭐 기전 중에 하나인 이 신생혈관 억제제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이 플루조파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프 저해제입니다. 이 정상적인 이제 DNA 있을 때 이제 파프가 이게 있어야 이제 뭐 복교가 되는데,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 손상된 이제 DNA 복구 기준을 차단해버리면, 세포가 이제 뭐 개사한다든지 사멸하는, 뭐 요런 형태로 이제 촉진을 하면서 효과를 보이는, 그래서 이제 리보세라님은 단독이든 병용이든 여러 약물에 이제 연이의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뛰어난 보면성이 단순히 이제 항서제약뿐만 아니라 이제 나머지 이 간암 쪽에 이제 관심이 높은 머크나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스케어,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존에 그 진입을 했습니다만 계속 이제 임상 확장을 꾀하는 로슈나 아스트라제네카 입장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지금 이제 추측이 되고 있죠. 자, 리보세라님은 플루조파릭과 병용으로 난소암 치료제로도 이미 이제 허가를 받은 상태이고, 유방암에 대해서는 이제 우선 심사 약물로 지금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일 공개된 이제 에즈모 플래너리 이제 세션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이 난소암 치료제 승인받은 리보세라닉과 플루조파릭 관련되는 병용요법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PFS 값과 OS 값의 개선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3상 임상에서 203명이 뭐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플로즈파릭과 리보세라님 병용 관련되는 부분 단독, 그 다음에 기존의
학요법 중에서 하나로 이제 치료를 받아서 이제 이 임상 데이터 값을 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LB의 간암 신약 허가 이후에 정증 확장을 위한 후속 임상의 행보는 굉장히 빨라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임상의 지금 현황을 보게 되면 로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추가적으로 이제 3중 병용까지 추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하나 허가받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자사의 약물들을 추가시키면서 이 저응증 확장이라든지 치료 옵션을 다양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도 히말리아 임상 말고도 기타 임상을 또 추가적으로 진행하면서 기존의 어떤 그 생존율 관련되는 떨어지는 부분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머크나 브리스톨 마이어 같은 경우에도 이 1차 치료제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병용 관련되는 부분과 기타 약물과의 병용을 통해서 진입을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될 수 있으면 HLB는 확고하게 빠르게 진입해서 이 기타 적응증의 부분들도 글로벌 빅파마의 경쟁 구도를 가져가기 위해서 빠르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항서제약과의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기타 이제 빅파마까지의 어떤 러브콜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진행될 때 시장의 어떤 기대하는 것도 더욱 높아지겠죠. 그래서 간암에서도 간암 보조요법, 그 다음에 색전술, 네오어주반트, 그 다음에 어주반트, 그 다음에 색전술, 그 다음에 이제 유방암, 위식도암, 다양한 암 중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며, 전립선암 대상 임상도 곧 이제 시작될 예정이라고. 이제 항서제약은 뭐 지금 전체 임상 뭐 개수만 해도 지금 수백 개가 되기 때문에요.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글로벌 3상으로 할 때 이제 HLB와 그 항서제약이 협업해서 나아가는 방식들이 상당히 이제 뭐 포텐셜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말씀드렸던 어떤 부분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수급상으로는 키움증권의 이제 투자 수익률 1위 상위권 투자자들이 4월 한 달 동안에 HLB 간에서 거래가 뭐 좀 줄어 있고, 주가가 이제 3월 26일 이후로 이제 85,000원대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이제 11만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10만원권 부근인데, 요런 사이에서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승인 이후에, 결정 이후에 5월 말부터 6월 달까지 또 아스코, 그 다음 여기 이제 외자 유치 관련되는 부분들도 모멘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결정, 이게 이제 연결고리가 결국 FDA의 최종 허가와 이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확률은 굉장히 높아진 상태에서 주가는 이제 기대감을 좀처럼 이제 거래량이 줄인 상태에서 오히려 이제 장중에는 FDA 결과를 보고 뭐 움직이겠다, 이런 어떤 분위기로 이번 주 한 주는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에서는 계속 저항을 맞는 상태에서 거래가 늘지 않는 상태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죠. 자,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0.90% 뭐 큰 흐름이 좀 없었고요. 자, 오늘 공매도 쪽은 887주, 여기도 뭐 큰 흐름 없었고, 여전히 이제 이 공매도 잔고는 작년도 이제 11월 달에 이제 930만 주대에서 600만 주가 줄었습니다만, 금액 기준으로는 오히려 600만 주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잔고 금액은 더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커버링이 나오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수급 이슈다. 그래서 거래량이 굉장히 좀 터져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수급 이슈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커버링이 나온다든지 이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려면 몸통이 있는 양봉의 거래량이 터져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흐름들의 모습이 이제 수반될 때 방향을 제대로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차 거래 같은 경우는 오늘 체결보다 상한이 더 많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차트 흐름을 이제 한번 살펴봐 드리면 아쉬운 흐름들이 이제 이번 주 이제 수요일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이틀 정도 빠졌기 때문에 연속된 양봉이
이때와 같이 흐름이 나와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을 넘을 듯 말 듯 하다가 이 4월 마지막 거래일은 의미 있는 양봉을 만들어냈고 올 달에는 이게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기대감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구간인데 오히려 지금 이제 올 달에는 음봉의 흐름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더 많은 흐름으로 거래량은 여전히 4월 달에 이어서 줄인 상태에서 제한적인 흐름에서 장중에는 변동성이 있는, 왜냐하면 이제 거래량이 작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일봉상으로 이제 이번 주 후반부가 되면서 지금 이제 일봉상에서는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의 저항을 맞으면서 파라볼릭의 하락 추세가 일봉상에는 3일 동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어제는 21일평과 5일평선의 어떤 지지 흐름과 안착의 어떤 시도를 하다가 오늘은 두 이제 이평선을 깨고 일단 종가로 내려간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장에 나왔던 재료가 보통은 이제 EMA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좀 소식이 나왔을 때는 장중에 한 11만원대도 넘어갔는데 오늘은 이제 오후에 관련되는 부분이 크게 이렇게 영향을 주지는 좀 못했어요. 오히려 이제 오후로 가면서 주말을 앞두고 있고 거래량이 나오면서 일단 10만원 부분까지 빠졌고 시간에도 보시게 되면 거래가 제법 늘었죠. 7만 주 넘게 거래가 되면서 10만원 밑단으로 떨어졌다가 이제 6시에 마지막 이제 시간에 거래에서는 다시 또 10만 1200원으로 일단은 200원 정도 올리면서 일단은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그래서 수급상으로 보면 이틀 연속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도가 지속이 되었고 이 장중에서는 보시게 되면 신한과 모건스탠리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매도 흐름이 나온 가운데 그 패시브 쪽에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어떤 구간에서는 뭐 떨어지고 있으니까 패시브는 당연히 그냥 방향성으로 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기도 매도가 조금 이제 되는 어떤 흐름으로 일단 수급상으로는 나왔던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다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어떤 수급 흐름을 봤을 때 오늘 이제 흐름에서는 HLB가 이제 외국인들이 156억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관 쪽에서도 39억. 그러니까 양매도를 맞으면서 이제 옷장에 밀렸다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한된 거래인 상태죠. 그래서 한 3주 정도 이제 30분 봉으로 보시게 되면 3주 동안의 이제 흐름 자체가 요 이제 뭐 가격대에 보면 이제 뭐 10만 5천원, 11만원, 그 다음에 이제 밑단이 이제 10만원 라인이거든요. 여기를 이제 다중으로 이제 한 3번 정도 지금 밑단 터치를 하고 요 10만 5천원 건에서 중간에서 이제 이 부분을 하면서 상단은 이제 11만원이죠. 그 여기가 위로 가야 이제 윗단이 이제 볼린저 밴드 상한 가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좀처럼 2주 동안에는 이제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운명의 이제 마지막 주간이겠죠. FD 이제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라서 거래량도 이제 충분히 이제 나오면서 이제 방향을 이제 모색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남은 이제 거래일에서는 굉장히 이제 거래량도 늘면서 이제 방향을 모색을 할 건데요. 재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오는지,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가격대가 지켜 있는 상태에서 이제 결정적인 이벤트를 맞는 것이 주가 측면에서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12만 9천원대의 어떤 부담을 덜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제 11만원권과 10만 5천원 요 윗구간, 그리고 좀 더 이제 긍정적이려면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윗단에서 이제 안착을 하는 흐름에서 이제 나오는 흐름들이 가장 이상적인 흐름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거래량이 나오든지 아니면 가격을 안 빼야 되든지, 지금은 이제 박스권 하단으로 좀 내려가서 일단 맞췄기 때문에 월요일에 주가 흐름에서 바로 돌리는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를 챙기시면서 이 흐름들을 보셔야 되는 어떤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구간인 만큼 장중에는 무료 카톡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